여보 가까이 왔어 여기. 공기 중계 나왔습니다. 여기. 이건데 첫 번째로 그러는데 첫 번째 뭐 길게 할 것도 없는데. 겨울.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강대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강대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동욱이 뭐라 안 오시나?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예, 잠시 뒤에 김천 촛불 집회 813회차 곧 진행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서 계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한 100명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집회 나오실 때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올게요. 앞으로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갈 수 있어서 예, 감기 환절기일 때 감기가 많이 들거든요. 예, 감기 들지 않도록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0월 16일 40년 전에 아시다시피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중들이 유신 체제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항쟁이 있었습니다. 예, 꼭 40년이 되는 날인데 올해부터 국가가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부마항쟁 기념일을 민주항쟁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학혁명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 그리고 60 민주화 항쟁 부마항쟁 이렇게 쭉 어느 한순간 나타난 게 아니라 민중들의 그 속에 민주화를 갈망하는 열망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서 결국엔 광화문 촛불로 정권도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부마 민주항쟁에서 또 희생되신 분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하루라도 더 빨리 당기려고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신 모든 민주 열사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항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한번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먼저 작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사드반대 김제촛불 813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바람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인지는 달래요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주제! 평안다! 사드 빼라! 기지공사 좀 내려라! 주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발언 순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율동막 먼저 앞으로 모시고 율동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렸던 호랑이 기지
예, 우리 항상 우리 집회의 처음을 열어주는 우리 율동맘과 율동천사,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율동맘과 율동천사의 율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발언은 우리 박병규 선생님 모시고 발언 듣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소성리 상황실에서 김정기 팀장 나오셔서 소성리 기지 상황, 이런 평화활동 현황, 이런 또 관계된 말씀, 소식 듣는 순서 갖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살기의 백평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오늘은 우리 시민분들 중에 발언을 원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 있으시면 한번 시민 발언 한번 또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촛불 시민들 함께 해서 우리가 저기 경남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단합의 행사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 힘으로 1월달에 그 힘 한번 결의를 다지고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10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지금 한창 이제 추수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들에 보면 곡식들도 다 익어가고 지금 또 한참 바쁜 시절인데, 요 바쁜 시절 조금 넘기고 나서 아마 우리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또 매서운 찬바람 부는 겨울의 시간들을 우리의 시민들의 결의를 다지고 넘기려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들에 곡식들 땀 흘려서 많이 추수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 행동을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도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사드 철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뭐 수학이라 그럴까 하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의 평화 행동이 그냥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당기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투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박병규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병규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더워서 뜨끈일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옷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큰 뉴스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2달 동안 만들었던 조국 장관 사퇴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참 미묘한 심정,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하면서 100만 명씩 모였던 인파가 저기에 삼성 노동자, 김용희 노동자가 고공농성하는데 반이라도 힘을 보태주고, 우리 도로공사 톨게이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면은 이렇게 노동이 존중받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촛불 뭐가 중요한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월드컵 축구 예선을 평양에서 했습니다. 관중도 없이 중계도 없이 우리는 그쪽 축구협회 관계자가 북한에서 보내는 카톡을 보고, 또 카톡 받는 사람이 방송에서 멘트하는 거 그 정도 듣는 걸로 끝났습니다. 축구 경기의 자세한 내용은 선수단이 귀국해가지고 녹화했던 거를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도 이 우리 사드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저렇게 나오나, 비이성적으로 나오나, 그러면 역지사지로 우리가 뭘 어쨌길래 북한에서 저러느냐. 9.19 군사합의가 있었고,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선언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사고 전쟁 연습을 하고 이거 9.19 군사합의 깨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제 축구 경기 무중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마항쟁 40주년입니다. 이제 40년 만에 겨우 국가지정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마항쟁이 너무나 많이 푸대접을 받아왔고 진상규명도 안 되고 피해자 배상도 안 되고 과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10월 16일 날 부마항쟁이 시작이 되고 열흘 후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신격화 때문인지 하여튼 김재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재규가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가지고 부마 항쟁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치를 좀 잘하고 유연하게 좀 부마 항쟁에 대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가 뭐라 그랬느냐, 여기에서 직접 실탄을 쏘면 된다. 그 명령을 내가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그 명령을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내가 사살 명령을 내리면은 어느 누가 나를 처벌하겠는가 이따위 소리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일국의 대통령입니까? 민중을 개돼지반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박정희의 생각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10월 16일 79년 10월 16일이 되기 전에도 72년도에 유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러 소규모의 항쟁들이 많았습니다. 김상진 열사가 분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와중에 79년도에 드디어 부산대학에서 잠깐만요. 제가 메모했는 걸 좀 보겠습니다. 하려고 다 했는데 다 익혀놨는데 나와서 잠시 까먹었네요. 하여튼 어디 넣어놨는데 하여튼 민주선언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이라는 거의 내용이 지금은 정권에 시정을 요구하면은 무한한 탄압이 시작되는 이 독재 시대에 청년 학도들이 어떻게 방관만 하겠는가, 열정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혼탁한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의 횃불을 들자 이런 식으로 경문을 발표하고 그 부산대학생들이 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언문 내용 중에는 유신헌법 철폐, 안정성장과 공평한 분배소득, 학원사찰 중지, 학도 호국탄 폐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반윤리적 기업가 처벌,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 중단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16일 날 부산대에서 시위를 하고 이제 교문에서 경찰이 막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시내 서면 남포동 이런 등지로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는 그 다음날도 이어졌습니다. 그래 시위가 이어지니까 여기에서 18일 날 0시를 기해 가지고 박정희가 부산 지역에 계엄을 발표합니다. 18일 0시에 계엄이 되면은 단체 회합을 못하게 되고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포고문도 발표하게 되죠. 그래도 19일 저녁까지 항쟁이 계속됩니다. 이 항쟁은 또 학생들만 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난 부가가치세 이런 것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어렵고 해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쯤 이제 부산 지역에 부산 항쟁에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체포했는 거를 집계를 냈는데 일반 시민이 600여 명이고 학생이 뭐 한 400명 약간 못되게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독재의 압제의 사슬을 그만큼 느끼고 또 경제가 안 좋아서 살기가 힘들어서 정책 제대로 하고 아까 선언서에도 나왔지만 안정적인 경제 정책과 공정한 분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시민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에서는 이제 부산 항쟁 소식을 17일 날 듣고 18일부터 경남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위가 일어나서 거기도 교문 앞에서 막으니까 마산은 3.15 부정선거 항쟁했던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기념탑 앞에 경남대 학생 하고 시민들 여러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항쟁을 합니다. 계속 항쟁을 하는데 거기에는 육군 39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찰로서 안 되니까 바로 군인으로 진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위수령을 반포하고 계엄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죠. 그 군인들을 시내 곳곳에 진주시켜가지고 시위 군중을 막습니다. 그랬는데 마산은 끈질기게 소규모는 떠나 대규모로 20일까지 하고 끈질기게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27일까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시위가 멈춰졌습니다. 만약 또 그때 25일쯤은 대구 계명대학에서 저기에 부마 항쟁에서 잡혀갔는 학생 시민들을 석방을 하고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이런 시위를 계명대학생 한 6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박정희가 총격당해서 죽게 되죠. 박정희가 아마 죽지 않았으면은 이 항쟁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박정희가 안 죽어도 이승만 모양으로 쫓겨나게 돼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마 항쟁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 그 뒤에 오는 5.18 6월 항쟁 이런 것들에 앞서가지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족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게 아직 진상규명이라든지 피해자 배상, 보상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이제 40년이나 됐는데 기념관 하나 없고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앞으로의 과제,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부끄러운 역사는 울려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바로 서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사드를 몰아내고 미국 앞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항상 상세하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500명의 학생들이 시작했던 그 부마 항쟁이 영원히 뭐 수십 년 갈 것 같았던 그 박정희 유신 체제가 일주일 뒤에 무너질 거라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시작되어서 유신 독재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 직접 선거를 하는 것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정치를 한 거고, 이렇게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또 혁명과 투쟁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우리 동학 역사적으로 보면 동학 혁명이 그 당시에는 뭐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면 3.1 운동으로 독립투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결국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한 게 된 것처럼 좀 길게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드 반대, 통일운동 이렇게 하는 것도, 평화운동 하는 것도 가시적으로 짧게는 우리가 소성리에 있는 사드를 철거시켜야 되고 전쟁 무기 철거시켜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고, 또 길게는 우리들의 평화행동이 훗날에 통일 대한민국의 한 돌, 주춧돌,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소성리의 김영규 팀장 앞으로 모시고 소성리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면도도 못하고 좀 까칠하죠? 네. 안 보여요? 네, 보입니까? 네. 지금 그 국방예산 의견서를 쓰고 있어요. 그 국회에 그 국방예산 삭감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지금 평통사에서 써서 매년 국회에다가 국방예산 삭감하라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 작업 중이어서 제가 이렇게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나와야 일 열심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도를 안 하고 나왔어요. 오늘 그 강현욱 교무님은 또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올라가셔서 제가 오늘 주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 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의 유엔사 즉 유엔 사령부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유엔사가 전력 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 유엔사가 1975년 유엔 총회 결의로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2004년에는 주요 정전 관리마저도 한국군에게 이관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조직을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 위기 시 유엔 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9월 즈음엔 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유엔사를 전략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미국은 이미 올해 초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을 한국 전쟁 참전국에서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자격을 검토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유엔 사령부가 지휘를 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 군사 주도권 확보에 대한 속내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위기에 관련된 유엔사의 확장 권한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입장 표명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확장되어서는 안 되는 근본 이유는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주권을 미국이 가져가려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유엔사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애초에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한미가 연합해서 한다는 발상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하는 등 중국에 대해 미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 MD 체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은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듯 입장을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하나하나 미국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유엔사를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미국이 그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 업무가 유엔사의 주 업무였는데 그 임무조차도 지금 한국군으로 거의 넘어온 상황에서 유명무실해진 유엔사를 다시 미국이 살리려고 하는 의도는 미국이 유엔사라는 그 합법적인 국제 기구의 그 이름을 빌어서 유엔사의 모자를 쓰고 이 나라의 주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이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나 이런 침략 행위를 할 때 미군이 침략하는 것보다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침략을 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군사주권의 핵심 주권 아닙니까?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니까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주권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인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뭐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당연히 돌려받고 온전히 돌려받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유엔사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또 자주적인 국가의 확립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7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경색되어진 북미관계 속에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위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 열릴 것이며 3차 정상회담도 11월 중에는 열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트럼프가 해를 넘기면 북미 관계에 대한 것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며 스웨덴이 제시한 2주 재협상이라는 시간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과 어느 정도 조율한 결과일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이 빨려 들어가는 와중에 나온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라 환영할 만하지만 우리는 한반도 정세 변화가 있을 때면 몸을 달싹거리는 국방부와 미군을 예의주시하며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철저히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현욱 교무님이 읽으라고 주셨고요. 지금 소성리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소성리 이제 공사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공사를 하는 건물에 묵고 있는 한국군들이 임시로 묵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날라야 돼요.
그 나르는 개수가 53개입니다. 53개를 헬기를 통해서 날라야 되는데 오늘 4개가 들어갔어요. 헬기로. 그래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개수가 31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53개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공사 강행을 육로로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겨울 오기 전에 강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기도 그렇고 소성리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5일날 여기에 모였었던 그 전국에서 모이신 그 많은 분들이 공사 저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지를 하면 모두 달려와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법적인 공사 사드의 정식 배치를 이렇게 공고히 하는 그런 공사를 우리는 끝까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지가 정식 배치되는데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데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사드가 빠져나가는데 어떤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싸움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모여서 나중에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고 미군 빼라.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성리 그 사드 기지 앞에는 매일 오전과 또 오후에 평화행동이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미군 숙소 뒤쪽에서도 평화행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좀 전에 뭐 언급이 있었지만 미국은 우리 한국을 정말 속국으로 보는 건지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 원하는 거를 우리 지금 현재 국방비가 1조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주고 있는데 뭐 6조를 내라 그러고 그죠?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뭐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 중간쯤에서 한 3조 정도에서 뭐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3배를 더 내라는 거거든요. 한 이만큼 질러놓고 한 이쯤에서 이제 봐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한 50대 사라 해가지고 그나마 정 안 되겠으면 20대만 사 이런 식으로. 참 이게 항상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는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당당하게 좀 외교를 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그 언론이라든지 전국에 보면 조국, 검찰 개혁 이런 쪽으로 싹 쏠리다 보니까 다소 우리 미국과의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또 다음 달부터는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또 SCM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미국이 한국을 또 압박할지 참 우려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하고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평화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또 함께 이달에 또 할 계획도 있고 다음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SCM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앞에서 평화 행동을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민분들도 함께 많이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실천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살기에 우리 백창훈 목사님, 소승리 지킴이로 활동해 계시는 백창훈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욱입니다. 박병준 선생님이 제가 할 얘기 한 70%를 해버렸어요. 오늘이 그 부마항쟁 그 시작한 날이어서 저도 이제 그 주제를 잡고 했는데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얘기도 항상 준비합니다. 제가 검찰 조사 받았을 때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국가보안법이랑 또 삼평리 철탑 반대 투쟁으로 아주 여러 건의 이제 그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이 대구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방에 그날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다 자기 잘못한 일, 이제 자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조합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상대편 후보가 고발을 해서 이제 그 사무장이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한 60대 대신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사관이 어떻게 하냐면 막 반말하고 막 혼내고 막 추궁하고 욱박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사관이 저를 조사했거든요. 저 조사할 때 검찰에 하도 여러 번 가가지고 제가 눈 감고 거기가 훤해요. 그 조사관이 저를 조사할 때는 아주 얌전히 공손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렇게 조사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관도 사람 봐가면서 자기 태도를 나타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네. 노회찬 의원이 그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수사관도 깐깐한 피의자한테는 그 조사 규칙을 잘 지키는데 만만한 피의자는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말 권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다 하는 거를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수사관이 저한테 그 60대 된 아저씨한테 막 하듯이 막 반말하고 혼내고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 검사실을 뒤집었을 거예요. 네. 내가 실정법 위반해서 여기 온 것도 내가 분노스럽고, 도저히 이 족같은 법체계가 난 인정이 안 되는데 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래봐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이런 애 같은 새끼들이 어딨나 하고 나는 확 그냥 난리를 폈을 거예요. 네. 또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나 그런 거 가기도 싫어 이제. 족같은 사법체계 이거 거치기도 싫어 이제는. 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왜 그렇게 막 혼낸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 이상하고 사람 봐가면서 하는 그 조사관도 너무나 아주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냥 검찰 수사관과 거기 그 시민 여기에만 관계된 일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드 철에 투쟁하면서 이 미국의 이 오만함에 견주어 전혀 찍소리하지 못하고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국의 안보 이 마피아들이 너무너무 한심하잖아요. 예. 오늘이 부마항쟁 이제 얘기를 했는데 4대 민주화 운동이에요.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이 4개가 이제 우리가 이제 4대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거든요. 그러고 있잖아요. 자, 따져봐요. 4.19 그 혁명이 일어난 게 3.15 부정선거잖아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3.15 그때만 했어요? 그냥 내내 해왔잖아요. 3.15 때도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늘 그러려니 하고 뭐 이승만 정부가 어디 가겠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회가 안 일어나요. 그냥 늘 그랬듯이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민중의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게 혁명이 되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 5.18 광주 민주항쟁 때 전두환이 그렇게 군대를 제나라 시민을 그렇게 학살하는 데 쓴 거, 그 광주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소수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5.18 민주항쟁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 저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건불 10년이니, 뭐 다리 차면 기우느니, 뭐 화무 11홍이니, 뭐 이렇게 한 권력이, 독재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고대 경험도 있지만, 그거가 아니더라도, 불의한 권력이 지속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그 저항이 민족에게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예, 민중이 그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4대 혁명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 없어요. 60 항쟁이 뭐가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예? 4.19 혁명을 우리가 왜 기억하겠어요? 부마 항쟁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드를 맞이해서 이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의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 민주화운동이 다 독재 권력을 타도한 그 성공한 그 운동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미국을 대항해서 이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 미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뭐 방위비 이거 맨날 이거 무한정 삥대 끼고 야 미국의 속국으로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답이 없어요. 미국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70년이지만 100년이 가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끊어야죠. 한 번은 우리가 그걸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는 이제는 그걸 끊으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자주 독립으로 가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깨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자주 독립 국민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4대 민주화운동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나를 바치고 함께 바치면 우리가 이깁니다. 네, 이겨요. 하늘이 감복하고 우리가 다 함께 그것을 이렇게 하는 기운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로 만들자. 반드시 승리하자. 자주 독립으로 굳게 서자.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자. 소정리가 그 기회가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힘찬 발언 듣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백상욱 목사님 뒤에 나머지 다른 분이 발언하면 힘들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발언을 뒤쪽으로 오늘은 네, 목사님 말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하고 우리 율동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명령한다. 불법 사도 철거라. 네. 율동천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방 세상 주축거리 된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간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방 세상 주축거리 된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예, 봄에 뿌린 씨앗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장에서 평화의 씨앗을 또 하나 심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평화의 황금 물결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온다! 사드 빼라! 평화온다! 사드 빼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두들! 감사합니다. 물러서고 없으니 쓰러져 제가 되려도 물러서지